제가 어머니와 전 대통령님과의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는 하나도 모르는데 일단 저는 좀 억울합니다. 돈으로만 말을 탄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그래서 저도 욱하는 마음, 어린 마음에 썼던 것 같은데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저도 아기가 있는데 제 자식이 어디 가서 그런 소리 들으면 정말 속상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모든 특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사실 아는 사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엄마 못 만났죠? 네, 못 만났습니다. 교정당국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지금 법률상 어머니 만날 수 없다고 그냥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엄마 만나고 싶어서 오셨던 건가요? 네, 그럼 사이가 안 좋다 그랬는데 지금은 좀 괜찮아진 겁니까? 네, 당연히 저희 어머니고 갇혀 계시니까 제가 딸로서 와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최순실 씨가 고가의 빌딩을 강남에 가지고 있죠. 근데 이게 팔렸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세금이 나오게 되는데 이원희 변호사님, 검찰이 지금 보고 있는 부분은 그 빌딩을 팔면서 차익에 대한 세금을 안 냈다? 그래가지고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겁니까? 네, 사실 원인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양도소득세 19억을 내지 않았다라는 것인데 건물을 팔고 나서 거기에서 발생한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고 그것을 은닉하려 한 것 같다라고 해서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재산 은닉 혐의로 일단은 중부지방국세청이 검찰에 고발을 한 상태고 이 부분에서 수원지검이 바로 정 씨의 휴대폰을 압수수색하고 수사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그런데 옥중 편지 한번 공개된 적이 있었는데 김병욱 씨, 여기에 옥중 편지 그때도 당시에 이게 참 이상했었는데 돈이 한 몇십억 남을 것이다. 그거를 네가 현금으로 가지고 있어라. 이런 부분이 등장을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추징급을 공탁해놓고 세금 내고 나도 한 40억에서 50억 정도 남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현금으로 찾든지 해서 너가 가지고 있어라라고 하니까 어떻게 이런 차익이 남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 그리고 사람들 여론들의 방향들이 있었고요.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결국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건데 그렇다면 건물을 처음 샀을 때랑 나중에 되팔았을 때에 대한 그 차익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았다는 측면으로 볼 수 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지에 대한 생각이 첫 번째로 드는 것이고 그럼 검찰 입장에서는 당연히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곳으로 빼돌린 정황이 없는지에 대해서 정유라 씨에 대한 확인 절차를 찾는 것은 매우 당연합니다. 그런데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정유라 씨 조금 전에 우리가 영상이나 사진을 봤듯이 정유라 씨는 공인은 아니었습니다. 지금 정경심 교수가 공인이 아닌 것처럼 그런 상황에서도 포토라인에 서고 피의 사실이 공표되고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노출됐던 과거의 상황과 지금 정경심 교수가 소환 조사를 받고 심지어는 영장 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서 법원 포토라인 앞에 서서 지나가는데 그 장면까지도 다 모자이크 처리가 돼서 방영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둘 간의 간극 사이에서 너무 많은 것들이 다르게 나타나지 않냐. 정확한 이 피의자의 인권 보호를 하겠다고 이 정부는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기준은 뭐지? 라는 문제지기 때문에 이 문제가 지금 불거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정유라 씨가 인터뷰한 내용이 이제 그런 말이 나오는데 그 전에 이제 문제가 생긴 거는 압수수색 과정인데 실제 저희도 뭐 압수수색을 당해본 적이 없으니까 이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검찰이랑 정유라 씨 얘기가 지금 정반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떤 게 맞는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일단 그 검찰에서는 참여인이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변호인이 입회를 한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정유라 씨는 이제 병실에 그 검찰에서 추가로 압수수색 영장을 받고 병실에 왔죠. 그래서 원래는 이제 집 같은 데로 영장을 받아놨지만 병실에 있으니까 병실에 대해서 또 추가로 압수수색 영장을 받았나 봐요. 그래서 오니까 이제 그 아이를 출산한 것뿐만 아니라 뭐 이틀 됐다고 하는데 부인과 수술을 같이 했나 봐요. 그냥 이제 자연분만이 아니고 다른 무슨 제거 수술까지 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이따가 들어와라. 그리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무작정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변호인 입회도 본인은 막 검찰이 그렇게 들어오니까 놀라고 당황해서 울면서 정모모 변호사한테 전화를 했을 뿐이지 변호인은 안 들어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거는 그 변호사한테 확인을 하면 알 수 있는 건데 이제 사람들이 약간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는 건 있는 게 사실 지금 검찰이 이 수사를 그 착수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별로 재량이 없어요. 국세청에서 고발을 하면 이게 능동적으로 검찰이 인지해서 수사를 하는 게 아니고요. 수동적으로 규정에 따라서 수사를 하게 돼요. 근데 이제 수사 단계에선 검찰의 의지가 들어갈 수 있잖아요. 의지가 들어갈 수 있는데 그
그 집을 압수수색하면서 임신 사실을 알았을 거라는 거예요. 이제 정유라 씨 집을 압수수색할 때 임신한 걸 봤다는 거예요. 네. 봤다고 하고 그 압수수색에 대해서 통보를 하면서 이제 병실에 그러면서도 정유라 씨 주장에 의하면 누군가가 전화를 하셔서 해서 출산하셨죠라고 확인을 하더래요. 그래서 출산했다고 했는데 자기가 출산한 걸 다 알고 있을 텐데 근데 왜 이렇게 무작정 이렇게 너무나 급박하게 들어오냐. 이 양도소득세 탈루 갖고 조세범 초벌법 위반 갖고 너무 급박하게 왔다 그러는데 그 부분은 검찰이 일정 부분 뭐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돈을 은닉하려고 현금을 은닉하려고 하는 것 같으니까 빨리 수사를 진행했다 이럴 수는 예. 있겠지만 이렇게 수술을 한 상태에서 이틀 후에 바로 들어가는 게 적절했느냐 예. 뭐 이런 부분은 얘기가 나올 수 있고요. 이제 특이한 건 그것도 특이하죠. 휴대전화가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도 이렇게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이 금방 나왔잖아요. 영장이. 근데 정경심 교수랑 조국 장관은 아직도 안 나오나 봐요. 예. 근데 이게 정유라 씨 변호인 얘기 들으면 무리한 것 같게 하고 검찰 얘기를 들으면 절차에 따라서 한 것 같은데 궁금한 건 왜 이거를 적극적으로 제기하느냐. 셋째 난 거를 엄마도 모른다는 사실을 언론에 공개하면서까지 왜 얘기를 하냐는 거거든요. 저는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도 의문이고 예. 지난번에 그 건물 팔고 난 다음에 몇 개월 뒤에 편지가 공개가 됐잖아요. 난데없이 건물 팔았다. 돈 남았으니 그거 잘 챙기고 있어라. 그럼 왜 편지가 공개됐는지도 저는 의문이에요. 지금도. 그것도 정유라 씨가 직접 건물 판 게 아니에요. 예. 자산관리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군가 끼워가지고 건물을 판 거거든요. 왜 그걸 홍보하듯이 건물 팔았다고 자랑하듯이 그렇게 했을까? 그것도 의문이고요. 이번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물론 인권 침해 여부가 있다고, 침해 소지가 있다고 하면 당연히 그건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예. 근데 정유라 씨가 본인이 이렇게 여론의 한 가운데 중심으로 뛰어든 거나 또 다름이 없거든요. 왜 또 이렇게 했을까? 그럼 검찰이 지금 본인이 숨긴 돈을 가지고 가려고 했던 것 때문에 반발하는 것일까? 예.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일까? 여러 가지 하여튼 좀 의문이 개인적으로 남아요. 예.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또 편지 보냈다고 하는 것도 또 공개가 됐잖아요. 그랬죠. 그 누가 중간에서 자꾸 지금 뭔가를 하고 있다고 하는 인상이 자꾸 심어질 수밖에 없는 행동이어서 본질적으로 그 이유가 뭘까라고 하는 생각들 자꾸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